안녕하십니까.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.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주제이긴 한데 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되면서 제가 그 공정위에 마일리지 소비자 문제에 대한 것도 합병권으로 좀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말이니까 2년은 안 됐군요. 20년 말 그 2021년 4월부터 마일리지 적립 사용 기준을 변경하겠다 했습니다. 물론 이제 마일리지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문제야 마케팅 전략이니까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아닌데 이미 적립한 소비자들이 이미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공제 기준을 바꾸는 거는 소비자들의 재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남한테 이미 마일리지를 싸준 다음부터는 대한항공 게 아니라 소비자 겁니다. 그리고 대한항공은 채무자인 거죠. 근데 채무자가 네가 꿔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냥 3분의 1은 줄이자 이런 얘기를 채무자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런데 대한항공이 바로 소비자들한테 준 마일리지라고 그러지만 대한항공의 채무를 3분의 1쯤 자기가 그냥 셀프로 없애버렸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할 걸 예상했는지 2년간 여유 기간을 줬어요. 2년 동안에 써라. 근데 사실은 그 마일리지 쌓인 게 2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. 한 3조 원 가까이를 2년 동안에, 그럼 2년 동안 쓸 수 있게 이 좌석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좋겠지만 절대 대한항공이 그러지 않죠. 그 내용은 인천 뉴욕 간 그 비즈니스로 왕복한다고 그랬을 때 종래에는 12만 5천 마일 들었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18만 마일, 한 40몇 프로가 증가한 거예요. 어떤 소비자분들은 비즈니스는 난 안 타. 그러면 다른 것들 한번 보실까요? 샌프란시스코 6만 2천에서 8만, 파리, 바르셀로나, 프라하 6만 2,500에서 8만, 뭐 거의 다 올라갔어요. 안 올라간 데 조금 있고 약간 내린 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아주 가까운 곳들, 가고시마, 뭐 센다이, 무슨 오사카 이런 데 정도입니다. 중국도 칭다오 뭐 이런 정도. 그러고서 전체 노선수가 올라간 데하고 떨어진 데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이건 거의 사기죠. 뭐 사기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. 그런데 만일 우리가 비슷한 예를 가지고 동네 커피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동네 커피숍에서 10번 오면은 커피 한 잔 공짜로 줄게. 근데 그 한 잔은 라떼가 되든 더 고급 커피가 되든 무조건 10번 오면 한 개 메뉴는 공짜야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졌네. 그러면서 비싼 메뉴를 하려고 그러면 500원 더 내. 라고 한다든가 혹은 10장 가지고 안 되겠어. 15장 내.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. 그러면서 가만히 안 있겠죠. 새로 쿠폰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전에 쌓여졌던 쿠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근데 이거는 그런 몇천 원짜리 커피 쿠폰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을 갖게 돼서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계산한 가치로 3조 5천억이라는 겁니다. 만일 이거를 정말 소비자들이 그 마일리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는 곳에서 썼다면 종전 가치로는 5조 원도 넘는 가치입니다. 근데 그거를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자기 멋대로,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? 이 1,000원을 쓰면은 뭐 1.5마일, 1마일 주지 않습니까? 그때 그 1마일도 신용카드 회사가 대한항공에서 사오는 거예요. 대한항공에서 대략 10몇 원을 주고 사온다고 합니다. 그걸로 사온 거죠. 근데 소비자들은 그 마일리지의 가치가 그 10몇 원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적한 거니까 실은 이거는 약간 저평가해서 계산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이 가치를 좀 적게 해야지 자기 재무 상태가 좋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평가하려는 의욕을 갖거든요. 그런데 이런 황당한 도둑질, 강도질이 벌어졌는데도
공정위도 별 관심을 안 보였고 정부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운하면서 이 대한항공 사장 자를 생각만 했지 이런 소비자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좌파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니 뭐니 국민을 위한 척하지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. 실제 국민을 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되니까 자기들한테 잘 보이겠지. 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. 대한항공은 사실 과거에도 이런 꼼수들을 많이 써왔어요. 저는 그때마다 좀 분노했었는데 성수기를 늘린다거나 혹은 공제기준을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변경은 안 했지만 공제기준을 좀 변경하거나 사실 유류할증료라는 것도 여러분 젊은 분들은 유류할증료 그러면 당연히 내는 걸로 알겠지만 이게 오일 쇼크로 유가가 올라갈 때 생겼던 거예요. 근데 유가가 오르기 전에 비행기를 타면서 마일리지를 쌓아뒀던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.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우리 목욕탕 5번 오면 1번 공짜야. 그런 다음에 5장을 가져갔더니 요새 기름값 올라가지고 1,000원 더 내야 돼. 그런다면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겠어요? 이런 사기꾼들 하겠죠. 똑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뭐 올리면서 한 2년 시간을 줬으니까 괜찮다 주장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일리지로 항공권 사보신 적 있어요? 전 옛날에 쉬운 줄 알았어요. 공무원 할 때는 뭐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 마일리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구할 수 있나요? 그러면 쉽게 구해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 갑질이었던 거죠.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하려면 정말 백수여가지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거의 힘듭니다.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다음에 너 2년 동안에 쓸 수 있나요? 절대 못 씁니다.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다음에 과거에 유효기간이라는 거를 정해놔가지고 매년 수백억 이상씩 떼먹고 있어요. 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정할 때 제가 공정위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 쌓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없든 이미 싼 마일리지에다가 유효기간을 정하는 거는 위법이다. 물론 제가 직접 담당한 분은 아니었지만 같이 우리 이제 직원들 담당자들 회의할 때 강하게 주장을 했죠. 이건 말이 안 돼. 말하자면은 돈을 꿔간 채무자가 너 채권 몇 년 안에 행사 안 하면 무효야 라고 하면서 돈 안 갖고 버티는 놈하고 똑같은 거죠. 국회 그리고 정무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9년 8월까지 한 3년 반 정도 동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카드사에다가 마일리지를 판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,000원 쓸 때 1마일, 1,500원 쓸 때 1마일 해서 받은 돈이 1조 8천억 원 매년 얼마예요? 한 4, 5천억씩을 벌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고 나서는 대한항공은 특히 800억 마일리지를 팔아서 1조 2천억이나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는 이 마일리지의 가치를 까겠다 하니 이건 도저히 그냥 참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심사하면서도 저는 이 경쟁, 노선의 경쟁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외국 정부들도 다 봐줄 거거든요.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한국 소비자의 마일리지, 적립 마일리지 문제도 제대로 봐야 된다 했는데 전혀 심사 대상도 아니었나 봅니다. 다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:1 교환을 해주겠다. 근데 거기도 단서를 붙였어요.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그렇지 않다.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과거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보통 1,000원에 1마일, 뭐 내지는 1,000원에 1.5마일, 대한항공은 1,000원에 1마일 혹은 1,500원에 1마일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카드사에 판매한 금액 기준으로 바꾸겠다 그랬어요. 거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?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2020년 말에 대한항공이 자기 멋대로 마일리지 공제 기준표를 바꿔서 마일리지 가치를 빼먹은 그 수법이 아시아나항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.
바로 이 부분은 우리 이 촬영하시는 PD님도 좀 흥분해서 말씀하셨는데,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 때 부채로 이미 계상했던 거거든요. 아시아나 항공에도 뭐 몇백억, 몇천억 마일의 이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그거는 부채니까 그 부분만큼 살 때 금액에서 뺐을 거예요. 그런데 다시 그거를 확 줄여가지고 자기는 실제 부채를 더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 사기 행위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말만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면서 소비자 단체들하고 이거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뭐 단체 소송 사이트 내지는 공동 소송 사이트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. 그럼 일주일 뒤에 그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